안녕하세요. 뜀뛰기를 하고 오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의욕도 생깁니다. 찌뿌둥할 때는 운동화를 신고 한번 뛰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한 것을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About Unite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콜라보레이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센터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바이오 회사랑도 콜라보레이팅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거냐, 하이 모텔러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높은 사망률이거든요. 암 유형 중에서도 어떤 것은 5년 생존율이 낮은 게 있고 어떤 것은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HAV의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하이 모텔러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리미닛 트리트먼트 옵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한된 치료 옵션, 그러니까 이제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개척 블루오션을 이제 도전하면은 성공하기는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은 정복을 하는 순간에는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모든 기업들이 다 맛볼 수는 없겠지만은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성공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베팅을 한다면은 이제 시시한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큰 기대감 있는 인류의 건강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제 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제 그런 적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다뤘고 나중에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률 1위, 2위가 암이랑 그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심혈관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스턴트 시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복하기 힘든, 걸리면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단계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빨리 개발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질병의 고통에서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이제 early clinical study들이 이제 proof of concept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POC는 이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feasible한 건가, 이런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아이디어가 feasible한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POC라고 하는데, 그래서 클리니컬 스터디가 이제 POC를 나타내겠죠. 저번에 이제 오픈 라벨보다 더블 블라인드가 POC 수준이 더 높다, POC 레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대해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독성 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toxic hepatitis라고 하는데요, 약물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간 손상을 말을 합니다. 이제 약물이라는 것은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런 독성 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제 지킨다고, 건강을 개선한다고 막 좋다고 이제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독성 간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뭐 한약 같은 거 많이 다려 먹고 뭐 생약 복용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 간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약물로 발생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생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생약도 의약품의 일종입니다. 이제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생약도 의약품인데, 요거는 이제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그냥 그대로 이제 말리거나 그대로 먹던가 말리던가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이제 간단한 가공 처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크루드 드럭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루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크루드 오일 하면은 원유, 크루드 오일 거래라고 하면은 원유 거래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원래 그대로의 미가공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충의 대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대로라는 뜻이면 이제 크루드 드럭을 하면은 이제 생약, 또 말 그대로 이제 생약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원유 그대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이제 독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약제로 인해서 일어난다 의미로 약인성 간염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동의어로는 약물 유인성 간염,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쓴 거죠. 약물이 이제 인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황달, 가려움증, 뭐 요런 것들. 근데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혈청에서 뭐 GPT나 ALT 수치가 3배 증가하면은 이제 이거 급성이다, 이게 독성 간염이다. 그 다음에 뭐 ALP도 뭐 2배, 그 다음에 여기 GPT, ALP, 그 다음에 빌리르빈 수치도 2배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진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빌리르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거기에 햄이 또 따로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그 햄이
이제 대사를 거쳐서 빌리루빈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대장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배출이 안 돼가지고 혈액 속에 남아 돌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죽어서 생긴 이제 찌꺼기 같은 건데 그런 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게 혈액에서 지금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간에서 이거 문제 좀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치료는 어떻게 할까? 원인이 뭐였냐? 약제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나 그 물질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요거를 먹고 나니까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졌다, 피곤해졌다. 그럴 경우에는 요 의심되던 약제, 뭐 커피 같은 거라던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원인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뭐 항생제를 이제 처방 받아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저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를 중단해 보던가, 그럼 뭐 한약제를 내가 다려 먹었더니 증상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줄여 보던가. 그러면은 증상이 없어지면 내가 이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요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장에서 그 흡수가 일어나죠. 우리가 약물 같은 걸 먹었을 때 소장에서 이제 섭취가 되고서 요게 이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사 해독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간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면은 독성 간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할 경우에는 급성 간부전, 그리고 이제 간선내증이 발생하면은 의식도 나빠지게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요게 발생하면은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응급 간이식도 필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저 이제 간내증은 저게 이제 혈액에 타고서 이제 뇌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일단 간을 보면요, 여기에 이 초록색이 간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를베인이라고 영어로 됐었죠. 포탈베인. 그 다음에 요게 뭐 간정맥, 동맥도 있고, 여기 간정맥이 있고, 여기 이제 간동맥도 있고, 간문맥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도 베인인데, 요것도 베인이죠. 요거는 진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고요. 요거는 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베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간부전이라는 것은 이제 간이 심각하게 저하된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위중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건데요. 자, 간의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간이 하는 역할들을 못하겠죠. 간이 하는 역할 중에는 이제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게 위장에서 흡수가 된 아미노산, 이거를 알부민이나 혈액응고인자는 출혈을 멈춰주게 하는 겁니다. 지혈을 시켜주는 물질인데 이런 혈청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뭐 부종이 생기다던가 출혈경량, 그러니까 멍이 쉽게 들고 피가 나면은 잘 안 멈추는 겁니다. 왜냐? 그 혈액응고인자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제 급성간부전인 같은 경우에는 26주 내에 의식변화, 이제 뇌증, 이거 뒤에서 볼 것이고,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요걸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증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뭐 열이 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간이 망가졌는데 우리 그 머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나 행동장애, 신경학적 증상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요 이유가 뭐냐면요,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은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죠. 요런 것들은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간 문맥, 아까 봤던 포르베인을 통해서 이제 간에 도달해서 요거를 해독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인이라면은 요런 암모니아 같은 이제 독소를 잘 해독을 시킨 다음에 깨끗하게 걸러진 피로 이제 보낼 텐데, 요게 지금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암모니아 같은 독소를 해독을 못 합니다. 그게 피를 거쳐서 심장을 거쳐서 뇌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이제 직접 뇌로 가기 때문에 요게 뇌에서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성뇌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식 변화랑 뭐 혼수 상태 같은 요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뇌부종도 생긴다고 하는데 뭐 그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글루타민이라는, 요것도 암모니아가 대사돼서 생긴 글루타민이라는 게 요게 성상세포 가 있는데 요거에 축적되면서 삼투압이 증가해서 팽창해서 이제 내부종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